저는 이게 매일 기도하는데 저녁 때마다 하는 게 일단 제 첫 번째는 건강하고 무탈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누가 봐도 아 착하고 바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자라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 아이는 참 바르고 착한 아이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교육했고, 그리고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어른들 말고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아이는 참 따뜻한 아이다 라는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네. 좀 다정하고. 네, 다정하고 착하고 남 배려할 줄 알고, 좀 상투적인 표현을 쓰면 뭐 예의 바르고 남 배려할 줄 알고 모두에게 친절하고 뭐 그런 아이. 네. 제가 고등학교 이제 상혁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래 학년 초에 담임 면담을 가잖아요. 담임 면담을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반에 상혁이가 있다 그러면 그 각 과목을 불문하고 선생님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혁이는 참 바른 아이라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모두 다 편안하게 해주고, 상혁이가 있는 반은 선생님도 수업하기 편하고 아이들도 문제 없고 트러블 없이, 뭐 누구 하나 딸을 당하지 않고 누구 하나 괴롭힘 당하지 않고 누구 하나 다 즐겁게 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이다라는 인식이 1년 동안 쌓였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울 뻔했어요. 담임선생님한테 그 말 듣고. 근데 그 말을 고3 때 갔는데 고3 담임선생님도 또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혁의 담임이 돼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들 이제 그 반에 어떤 아이가 있냐에 가지고 따지시는데 아 우리 반에 상혁이가 있네? 내가 상혁이 담임이 됐어 하고 되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저도 또 고3 때도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잘 키운 것 같아요. 네. 다른 어머님들이 들으시면 에이 하시겠지만 저는 독서하고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상혁이는 독서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글을 뭐 알기 전부터 제가 읽어준 책도 저희 뭐 하루에 한 권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7, 8권 읽어줬어요. 그렇게 읽어줬고, 그리고 계속 독서를 했고 꾸준히 했고, 그리고 6학년 때까지 계속 일기를 썼어요. 예, 상혁이는 일기를 계속 썼거든요. 이렇게 고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줄어서도 일주일에 적어도 3편 이상의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상투적인 일기가 아니고 아빠랑 이렇게 저희게 저녁 먹고 마침 먹고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계속 이번 뭐 이슈 같은 거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지만 글쓰기죠. 수필이고 글쓰기고 뭐 꼭 그 시사적인 걸 쓰는 게 아니라 낙엽이면 낙엽, 은행 똥밥이었으면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매일매일 주제를 정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일기를 지금도 가끔 그 일기를 보는데 보면 항상 한 페이지가 꽉 차요. 예, 그 정도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예. 독서를 제일 중요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저랑 돌아가면서 상혁이가 읽어야 될 책들을 저희가 고르고, 그리고 아이가 고학년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시간이 없잖아요. 책 읽을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읽었어요. 저희는 그 책들을 저희가 먼저 읽고 중요한 부분을 써머리를 하고, 그래서 아이한테 책 읽기 전에 먼저 요약 정리 다 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같이 이제 아이한테 책을 익히고 중요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아이에게 왜 그걸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기고 중요한 부분들 미리 이제 캐치해 놓은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보고, 엄마 아빠가 밑줄 그어 놓은 거 좀 더 집중해서 보고, 그러고 나서 읽고 나서 반드시 정리하기, 포트폴리오처럼 정리하고, 그런 거를 집에서 계속 했고요. 저희는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학도 독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책 읽고 나서 집에서 놀이처럼 수학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책하고 연관지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곰돌이 책이었으면 곰돌이를 집어넣어서 수학 얘기하고,
뭐 수학 퀴즈 내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돼 있어서 저희는 차 타고 가면은 맨날 1차 방정식 활용이 차 안에서 늘 풀리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 활용까지. 야, 아빠가 지금 우리 오늘 부산 가는데 시속 몇 킬로 달려. 뭐 해서 그런 것들 남들이 들으면 어머 진짜 독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게 계속 생활에 배어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냥 편하게 아, 저 어려워 이런 거 어려워 이게 아니고 그냥 수학은 그냥 생활 재밌어 편해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가까워서 집에서 제일 가까웠고 그리고 제일 가까운 곳에 대형 학원이 마침 있어서 감사하게도 있어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지인의 소개도 있었고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왔지만 상혁이가 아시다시피 6년을 거의 다녔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근데 그렇게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때는 커리가 상혁이한테 버거울 때도 있었고 상혁이는 선행도 안 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커리가 버겁기도 하고 아이가 숙제 안 해가서 혼나기도 하고 엄마 나 수학학원 안 다닐래요 하고 떼쓴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그냥 아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선생님이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고 또 막상 다른 학원 옮길래 그러면 또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수학은 어차피 똑같겠지만 교재는 같겠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아이들도 그냥 나 계속 여기가 좋아 계속 다닐래 했고 저도 믿음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냥 믿고 맡겨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도 받았고 네.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선생님을 믿고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저 학원은 뭐 커리는 사실 그래요. 어느 학원 가나 거기서 거기에요. 교재 쓰는 것도 비슷비슷하고요. 수학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어처럼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수학은 교과서가 달라도 기본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마다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가장 아이가 편하게 다니고 즐겁게 다닐 수 있으려면 선생님과의 케미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맞아서 늘푸른 수학원은 그런 면에서 마음에 들었고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보니까 아 진짜 이 선생님들 진짜 찐이구나. 요즘 말로 진짜 이 선생님들 정말 애들 하나하나 정말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보면은 숙제도 안 해오고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막 사춘기에 떼쓰고 버릇없는 아이 사실 봐주기 싫거든요. 그냥 봐주는 신용만 해줄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은 절대 놓지 않아요. 아이가 욕을 하고 선생님한테 막 힘들어요. 때를 쓰고 막 반항을 해도 절대 포기하잖아요. 그 애를 어떻게든 되게끔 만들려고 해요. 보면 이 선생님들은. 그러시고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를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올릴까?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리지? 쟤한테 뭐 해줄 게 없을까? 그러니까 맨날 그런 회의를 하세요. 매일 어떤 애는 어떻고 그 반이 아니고 한 명을 두고 계속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진짜 찐이다. 내가 밖에서 본 게 맞구나. 그래서 선생님으로서도 내가 여기서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짜 제대로 된 선생님이 되어 가는구나 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네. 저 아까 아이한테 독서 많이 시켰다 그랬잖아요. 어머님들이 수학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냥 일단 제가 이제 초등부 선생님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학원을 보내기 전에 먼저 아이가 독서가 돼서 문장력이 돼야 돼요. 문장력이 되어야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되고 그리고 연산은 기본이에요. 어머니들이 연산을 되게 무시하시는데 연산은 정말 기본이거든요. 초등 연산, 중등 연산, 모든 연산은 수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학원에 와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머님들이 집에서 어떻게든 학원을 보내기 전이든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든 간에 기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머니들이 꼭 그런 거는 좀 채워주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그리고 수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물론 아이를 학원에 보내보고 한두 달 보내보고 우리 아이가 이 학원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만 다니셔도 되는데 수학은 좀 길게 긴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수학학원을 보냈다면 적어도 1년은 한번 보내보시라. 일단 눈 딱 감고 1년을 보내보시고 그러고도 아이의 변화가 없거나 뭔가 이제 달라진 게 없다면 그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